자, 바로 문제풀이 볼까요?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페이지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은 104페이지를 펼치면 되고요. 이제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제 거기에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마고 할미라든가 화덕 진군이라든가 이런 존재 자체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고, 갑자기 뭐 불을 후아 파이어볼 막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전기성이 드러나 있다. 자,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적 독백천. 나는 오늘 이러고 있었다. 나는 너무 슬펐다. 막 이렇게 자시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게 내적 독백인데요.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적 독백의 형식이 아닌 게 되겠네요. 3번을 볼까요? 구체적인 외향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자, 겉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건데, 겉모습? 숙향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 뭐 1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전혀 모르죠. 1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물의 성격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인물들끼리 하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겉모습 같은 건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요약적인 서술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인 서술이 나타나 있나요? 이 글은 그냥 대화하고 행동만 나타나 있고, 요약적인 서술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기까지가 말 그대로 요약해서 나타나 있는 건데, 뭐 요약해서 뭔가 설명하는 부분 같은 거 안 나와 있죠. 뭐 굳이 찾는다면 이제 노홍과 이랑이 대화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이랑이 이제 숙향을 찾아다니는 과정이 뭐 조금 요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요약적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요약적 소설은 진짜로 말 그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딱 그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대화 행동뿐. 그리고 시대적 배경, 시대 배경 알아요 이거? 시대적 배경 1도 모르겠다 나는. 그쵸? 시대적 배경 같은 거 알 수가 없더라. 몰라요. 자, 5번에 볼까요?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인물의 성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해학적이라는 건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걸 해학적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유희는 뭐예요? 이제 말이나 글이 유사하다,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언어 표현 방식을 언어 유희예요. 말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서 춘향전 이제 뒷부분에서 이도령이 이제 그 나타났는데, 남편이라고 나타났는데 굉장히 이제 거지 몰골을 하고 나타났단 말이야. 이제 그걸 보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 하나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 유희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일까요? 말이 유사한 거 바로 서방이라는 거겠죠. 서방이 원래 서방님 할 때 서방은 뭐겠어요? 바로 남편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서방이 아니라 서쪽 할 때 그 서방 서랑 바로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글이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해서 이 서를 바로 서쪽의 서라고 해서 남쪽의 남으로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재미있게 언어를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인지 남방인지 했을 때 원래 서방은 남편을 의미하는 건데, 이 남편을 의미하는 서방과 그리고 서쪽을 의미하는 서방이 똑같죠? 그래서 그 서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렇게 이제 말이나 글이 비슷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웃기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딱히 그런 거 드러나 있지가 않죠.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을 볼까요? 윗글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란과 스키아는 과거에 요지에서 만난 적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없네요. 기출 없어요. 자, 이란과 스키아는 과거 요지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책에 있는 학생은 이제 103페이지를 펼치면 뭐라고 하냐? 필시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선녀로다. 이런 대사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란과 스캉이 과거 요지에서 만난 적이 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이랑은 스캉과 자신이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있었죠? 역시 책에 있는 학생은 103페이지를 펼치면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숙녀를 취해서 동당을 할 것이지 다른 여자하고 재미있게 살 것이지 뭐하러 그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괴롭게 잤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으로서 뭐라고 했죠?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의 일을 알고야 어찌 숙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미 전생의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랑은 숙향과 자신이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답이 되겠죠.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화덕진군과 마구알미는 설로가 아니고 서로 선생님이 이렇게 졸면서 타이핑했나 보다. 그쵸? 자, 서로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죠. 어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102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가서 찾았는데 표준관가에 있다고 거짓말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웅이 그걸 들으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고 소녀는 범인이 아니다. 마보 소녀는 범인이 아니다. 마보 소녀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나왔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화덕진군도 마고할미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고할미도 알고 있죠. 역시 102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숙향이가 갑자기 불이 나서 갑자기 타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했을 때 이는 화덕진군의 좋아이니 막 이렇게 얘기했죠. 화덕진군의 마술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또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3번은 다 알고 있는 거죠. 4번을 볼까요? 숙향은 이랑이 자신에게 반도를 준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진짜 3000년 된 복숭아를 저에게 주신 건가요? 이거 역시 몇 페이지인가? 103페이지에 나와 있죠. 103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제 3명의 숙향이랑 이름을 찾았는데 2명은 부자였고 하나는 이제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애다. 이제 그 애가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애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었죠. 내 배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진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짝일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뭐 이런 거 봤을 때 숙향이는 이랑이 자신에게 반도를 준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 반도 뭐라고 했어요? 3000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복숭아.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마고할미는 이랑이 천상의 인물인 숙향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거 있었나요? 어울리지 않는다. 너네 둘은 안 어울린다. 뭐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그 마고할미가 숙향에게 이랑을 천상의 태율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을 때 마고할미는 이랑이 천상의 인물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고할미는 이랑이 천상의 인물인 숙향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 두 사람이 천상의 인물이니까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딱히 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게 되겠네요.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역시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문제입니다. 이제 있는 학생은 같이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조가 확인된다. 계속 만남과 막 이런 게 나온다고. 해볼까요? A 부분이 할미와 이랑의 1차 만남이런데 이건 무슨 회담이에요 이런 거? 뭐 그렇다고요. 자, A에서 할미는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겨서 이랑과 숙향의 만남을 지연시킨다. 자, 첫 번째 만났을 때 뭐라고 했다고 했죠? 자, 이 앞부분에 이제 그거 있었죠. 제가 처음에 찾으니, 자, 이랑이 제가 처음에 가서 마고할미를 찾으니 라고 했으니까 이때 1차 만남이 되는 거네요. 만났을 때 뭐라고 했다. 처음에 가서 만나니까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 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었죠. 표진 강가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숙향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표진 강가에 있단다. 이렇게 뻥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1차 만나면서 표진 강가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A에서 할머니는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겨 표진 강가에 있단다. 막 이러면서 숙향의 만남을 지연시키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을 볼까요? 할미와 이랑이 2차 만남 무슨 그러니까 회담이냐고. 그쵸? 자, 2차 만남 뭔가요? 자, 1차 만남 하기 전에 2차 만남이 B구나. 근데 여기서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1차 만남과 2차 만남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랑은 화덕진군으로부터 마고선의 할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일단 아까 1차 만남에서는 표준근거에 있다고 거짓말한 게 1차 만남이었고 2차 만남은 언제요? 이거잖아요. 자, 이랑이 목욕 재개를 하고 황금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만났다라고 하니까 2차 만남이 바로 황금 가지고 가서 만났던 일이겠죠? 그럼 그 중간에가 바로 뭐겠습니까? A하고 B 사이가 B가 바로 여기 부분이 될 테니까 2차 만남 된 부분일 테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표진강가에 가서 찾았는데 없더라. 거짓말 하더라. 하면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었어? 바로 화덕진군에게 부탁을 했죠? 화덕진군이 꿈에 가가지고 꿈속으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마고할미가 숙향이를 데려다가 낙양동천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누상에다가 술을 놓고
켜놓고 있는 그 숙향이의 수에다가 불을 화이어볼 이렇게 한번 날리고 왔다. 막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처음에 갔더니 마고 할머니가 저를 속였다고요. 이렇게 1차 만남 때 속였다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1차 만남을 이전에 만났었던 거고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야? 못 찾아가지고 화덕진군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화덕진군이 내가 파이어볼 날렸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1차 만남 때 안 알려줬다라는 A의 1차 만남 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누구냐? 늙은 남자 화덕진군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마고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정성을 시험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1차 만남과 1차 만남이 먼저 있을 테시고 1차 만남 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부탁한 거야? 화덕진군에게 부탁했죠. 화덕진군에게 부탁을 했었죠. 부탁을 하면서 투덜댄 거잖아. 1차 만남 때 내가 가니까 표진강가에 있다고 빵을 차가지고 내가 갔는데 낙양 동생 데리고 있으면서 왜 빵을 친 거예요?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덕진군이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A하고 B 사이 1차 만남과 2차 만남 사이에 이랑이랑 화덕진군으로부터 그러니까 화덕진군에게 이 사이에 투덜투덜 된 거잖아. 여기서 마고 선녀의 할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B는 2차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 황금 가지고 이제 황금을 가지고 만난 2차 만남 때 자, 그때 어땠다는 거야? 할머니는 숙향이를 두고 병든거리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숙향이에 대한 이랑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병들고 이렇게 거진데도 만날 것이냐. 그래서 여기 2차 만남 할머니 집에 황금을 가지고 갔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쭉 내려보시면 아이고 난구는 참 친이가 있습니다. 그런 병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답이 되겠네요. 4번을 볼까요? 시에서 3차 만남 자, 3차 만남 어디서 이루어졌죠? 자, 숙향이 찾아주세요. 숙향이 찾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찾으면 내가 당신에게 기별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나니까 3일 후에 할머니가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이 있었죠. 나귀를 타고 서로 만났죠. 이게 바로 이제 3차 만남, C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시에서 할머니는 자, 이랑에게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밝히고 내가 사실은 숙향이를 돕는 존재라네. 이런 걸 말을 하고 만남을 주선하게 당신을 만나게도록 꼭 해주겠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3차 만남에서도 보시면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난그들 위하여 숙낭자를 찾으려고 숙향이란 이름을 내가 3개를 찾아봤는데 2명은 부자고 1명은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3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둘은 응답을 했고 귀한 신문에 2명은 예스 했지만 마지막에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는 허락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랑과의 3차 만남에서도 이랑에게 숙향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 3명이 있는데 이랑이 찾는 숙향이 누구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관계를 밝히고 만남을 꼭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A에서 C로 진행되면서 숙향의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1차 만남에서는 지금 표진관계가 있다고 뻥쳤는데 아니었잖아. 막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여기 중간에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해달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야 사실은 낙양 동촌에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알게 됐죠. 그리고 2차 만남 황금을 가지고 만났을 때 역시 아이고 뭐 그런 거린을 만나려고 합니까? 근데 저는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전생에 저는 꼭 그 만났던 숙향이를 다시 만날 거예요.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두 번째 만나면서 그럼 뭐 내가 찾게 되면은 기별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3차 만남에서는 숙향이라는 인물이 세 사람으로 좁혀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뭐 못 만나다가 이제 세 명으로 좁혀졌어. 그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숙향이가 뭐라 그랬어? 제필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니까 진주를 보아야 제가 그 사람인지 허락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예 단서도 없다가 세 사람으로 좁혀지다가 여기서는 진주를 가진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죠. 자, 그럼 어때? A에서 C로 갈수록 어떻게 해서 숙향이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 그렇지? 점점 찾을 수 있는 지금 범위가 점점 다가가고 있죠. 여기서 아예 몰랐다가 세 명으로 좁아지다가 이제 나중엔 진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로 점점 좁혀지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가 맞는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답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볼까요? 역시 이것도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문제입니다. 있는 학생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보기를 볼까요? 아까 처음에 보긴 했지만, 자, 수평제는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천상계 인연이 지상계로 연결된다.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주인공 의지적인 태도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는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고 결국엔 징표, 어떤 징표가 나와서 근거에서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의 보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랑이 숙향을 찾아서 벼진 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다라는 것은 자, 이랑이 숙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낙양동촌에 있었는데 벼진 강가에 있다고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약간 방해를 하고 있죠. 중간에서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죠. 마구알미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랑과 숙향이가 만난다는 그거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 맞겠죠? 2번을 볼까요? 숙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똥을 보고 놀란 것을. 근데 갑자기 불똥이 튀면 나도 놀라겠다. 선생님 비명 지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놀란 것은 왜 놀랐을까요? 숙향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술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파이어볼이 터지다니 우와!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지 이란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미리 예상해서 이래서 놀란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갑자기 불이 튀어서 수 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난데없는 일이네. 그래서 놀란 것이다. 3번을 볼게요. 이랑이 이미 전생의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죠. 전생의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서 전생의 인연이 우리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숙향을 잊어버리겠냐. 다른 여자를 만나겠냐. 다른 여자랑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할머니가 했잖아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두 사람의 인연이 천상계에서 정해졌구나. 전생이라는 요 포인트에서 천상계에서 이어진 인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겠죠? 4번을 볼까요? 이랑이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숙향이를 찾지 못하면 난 죽어버리겠어요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숙향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적인 태도, 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라는 태도 찾을 수 있죠. 자, 5번을 볼까요? 숙향이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겠다 라고 말한 것은 징표를 통해서 이랑이 자신의 인연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옥지환에 진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제 인연이니까 저는 그 사람을 찾겠어요.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내 필필은 진주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주는 바로 둘 사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맞는 답이 되겠네요. 보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이거 역시 2018학년도 3월 고2 학평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읽은 독자가 자, 보기와 같이 반응할 때 할 때의 기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사자성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사자성어 책을 사가지고 뭐 암기를 한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고 여러분들 어디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날 때 가끔씩 보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기출되는 거 위주로 보라는 얘기죠. 결국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책을 사가지고 막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기출되는 거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그것을 이제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암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감개무량을 보시면 자, 감개무량 이거는 뭐 굳이 한자를 뭐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이제 이 내용만 봐도 알겠죠. 감개무량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숙향이하고 이랑이가 다 만나려고 하는 그 징표가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럼 당신은 나의 사랑이신가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딱 끊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당연히 무슨 장면이 나오겠니? 옥지연의 진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인연 이름을 확인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겠죠. 드디어 만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감개무량이 되겠죠. 감개무량은 뭡니까?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다. 무량 이게 수량이에요. 수량할 때 량자거든요. 어떤 것은 이제 치수를 잴 때, 근데 치수가 이게 없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끝이 없다. 치수를 잴 수가 없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치수를 막 잴 수 없을 정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 끝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가 셀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감개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정복배. 면정복배는 이제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여러분들의 느낌? 자, 겉으로는 그러니까 얼굴이 면상 이런 거 있죠. 얼굴로는 복종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게 배잖아. 배. 여러분들 배 만져보세요. 배. 뱃살 나온 거 아니야? 자, 배는 어떻게 한다고? 자, 배 뒤에 복으로는 배신을 한다고요. 이게 복은 배예요. 배. 배니까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배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자를 보시면 이제 배신할 때 이 배자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자예요. 북쪽. 저기 북한 할 때 북쪽이고 이게 몸이요. 몸. 그러니까 북쪽으로 몸을 휙 돌려서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보시면 북쪽으로 몸을 휙 돌려서 가버린다. 그게 무슨 상황이었어요? 나를 배반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암기가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자 암기할 때 약간 이미지로 암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얼굴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반하는 것 같다. 속으로는 배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로는 헤헤헤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면정복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 얘기할 때. 약간 배신자 약간 그런 느낌. 자, 의기소침. 이제 어기소침 뭐예요? 기운이 없고 풀이 죽는다. 이거는 뭐 굳이 한자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한글로 이렇게 봐도 대충 느낌 아시죠? 의기소침이 있다. 기운이 없고 풀이 죽어 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바로 하루 전이다. 약간 그런 느낌. 자, 전전긍긍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것을 전전긍긍이라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끙끙끙 앓는 거 막 이런 거죠. 도 없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와,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선생님이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향해서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조심하게 선생님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다고요. 자, 그다음에 절치부심. 절치부심이 무엇이냐? 몹시 분해서 이를 갈면서 속을 썩히는 것을 절치부심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요. 썩을 부자요.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몹시 분한 마음을 얘기할 때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분해서 미쳐버리겠다. 약간 이런 거 아시겠죠? 어쨌든 둘이 만나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동이 끝이 없겠네. 그래서 감개무량이 답이 되겠네요. 플러스 자료실 여러분들이 그거 어디에 있어요? 페이지 105페이지에 나와 있죠. 스캔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적혀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줄만 치시면 되겠죠. 자, 스캔전에 영웅의 일대기, 영웅의 이야기가 이제 서사라는 거예요. 영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영웅의 일대기적인 요소인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제 우리 남들이 다 인정하는 영웅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영웅적 일대기, 영웅의 일대기 이렇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조가 숙향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향전은 이제 우리가 영웅소설로 분류를 하는 거랍니다. 자, 영웅소설도 되고 이제 뭐 애정소설도 되고 사랑 이야기니까. 자, 숙향전은 고귀한 신분의 주인공이 기이한 출생을 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은 주인공,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련을 당한다. 그런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더라.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악인의 흉계로 위기에 처한다. 위기에 또 처해야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결말로 진정한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영웅적인 일대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영웅적인 일대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진짜 영웅들 우리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습니까? 진짜 영웅 자체가 좀 약간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얘 자체가 진짜 좀 약간 능력이 뛰어나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있는데 숙향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영웅적인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막 팍팍팍팍 해결하는 진짜 영웅이 아니고 숙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들의 도움에 의존해서 조력자들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조력자들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어때? 수동적인 영웅이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고 이게 이제 숙향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책 읽는 학생은 106페이지를 펼치고 우리가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제 다 봤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인물의 특성과 관계를 정리해보자. 이랑과 이선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죠? 여자 주인공 숙향이었어요. 둘은 어때요? 애정관계였었죠? 자, 그래서 이랑이는 숙향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계속 만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숙향이 준 진주를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숙향이는 자신의 배필인 이랑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과거에 이랑에게 징표로 먹어줬다고 이 진주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 옥지 안에 진주는 바로 뭐라고? 바로 둘 사이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징표.
자, 그럼 이랑이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도와준 사람 뭐 누구였어요? 화덕진군이라고 하는 불의 신령이었죠. 그래서 이랑에게 숙향이 있는 거, 벼진 강가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알려줬고요. 숙향에 이제 수놓은 곳을 태워가지고 파이어볼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랑과 숙향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 조력자가 되겠죠. 조력자. 자, 숙향이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마고할미라는 조력자죠. 대지의 신. 자, 숙향과 같이 살면서 숙향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데요. 숙향을 대신해서 이랑의 진심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죠. 숙향이를 만나게 해줄 것 같지만 만나지 못하는, 숙향이 3명이 있다. 숙향 3명이 중에 2명 어찌어찌고 막 이렇게, 아니면 또 벼진강가에 있다 뻥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랑이가 진심으로 숙향을 찾고 싶어 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글에서 공간의 변화에 따른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게 특징. 첫 번에 보시면 천상계에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랑이는 신선태을이었죠. 자, 그리고 숙향이는 뭐였죠? 월궁선녀였었죠. 자, 죄를 지어서 내려갔다. 인간계로 내려갔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식한 말로 적강이라고 하더라. 인간계에 내려가서는 신선태을이는 이랑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월궁선녀는 인간계로 가서 숙향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됐네요. 자, 둘이 만나게 되는 어떤 징표는 뭐였다? 옥지환의 진주. 이것이 바로 천상계와 인간계인 바로 신선태을과 월궁선녀 둘이 사랑, 그리고 이랑과 숙향 둘이 사랑, 이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3번을 볼게요. 영웅서사의 구조에 맞춰서 숙향의 일생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영웅서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우리가 처음에 원시시대 부족국가 통합하면서 나왔던 바로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했죠. 주몽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쫙 해가지고 나온 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했었죠.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제 고전 소설 중에서 유충렬전이 가장 이제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웅의 일대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드라마에서 열심히 나오더라. 여기 드라마에서 고귀한 혈통이지만 고귀한 혈통과 출생을 가지고 다 사실은 얘가 비범한 인물이었어요.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얘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고 나중에 결국 극복하죠. 그리고 나서 성공해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거.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왜냐면 재미있으니까요. 어느 부분이 재밌을까요? 얘가 사실은 되게 뛰어난 인물인데 고난과 시련 요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고난 극복 요 두 개가 엄청 재밌는 거야. 그렇지? 결국엔 잘 될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얘가 주인공인데,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요즘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그거랑 이제 숙향의 일생일을 한번 엮어보는 거예요. 엮어보면 이제 고귀한 혈통이다라는 점이 어디에서? 바로 숙향이가 이제 위에서 천상계에서 선녀였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모가 거북이를 살려주고 나서 숙향이가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자, 이런 데서 고귀한 혈통, 이제 특이한 출생,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난과 시련에서는 이제 도적의 난이라서 부모와 이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사양의 음모로 인해서 쫓겨났다. 또 불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이랑의 아버지 이상서가 숙향의 아버지 김전식의 숙향을 또 죽이려고 했다. 이제 마고할미가 죽어서 낙심해서 또 죽으려고 했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시련이 있더라. 근데 결국에 극복하죠. 근데 어떻게 극복했다? 특징은 마고할미나 화덕진군과 같이 자기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고, 숙향이 나약해요. 그쵸? 자기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천상계의 인물인 바로 마고할미, 화덕진군 같은 존재에 의해서 이런 조력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엔 성공해서 이랑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천상계로 안녕 여러분 하고 날아가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휘 정리하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봅시다. 자, 크게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희, 이제 이거는 대 큰 대자, 이제 기뻐하다, 히히히히 막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 자, 이전에 어느 날 이제 먼저 선자죠. 먼저, 이게 시간 시제예요. 시간 먼저 된 시간. 그러니까 이전에 어느 날, 과거의 시간. 자, 그리고 이 얼굴에 엄정한 빛을 띠고 나타낸다. 또 그런 얼굴빛이다. 정색한다. 그죠? 엄정한 빛. 이렇게. 자,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다. 이거 관대한 대접.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숙향전 본문 해설이랑 여러분들 연결해서 잘 공부해서 꼭 만점 받읍시다. 안녕. 사랑해 얘들아.